이거 부러지면서 부러지는 걸네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알겠어? 내가 저거 부러지지 말라고 되게 비싼 거서 먹거든. 얼마예요? 11만? 딱 봐도 개 비싸 보여. 아니 근데 삼각대 치고 또 비싼 건 아니긴 한데 또 좋은 삼각대 쓸 필요 없잖아 사실 여기서 내가 전문 촬영인도 아니고 그지? 그럴 거면 그냥 이거 핸드폰 생각하는 게 따라가는 거 보이잖아. 그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대부분은 촬영해 주시는 분이 뒤에 계신 경우 사람 있어. 사람이 해주는 거야. 사람이 해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게 잠깐 보면 멋있는데 생각보다 좀 후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뒤에 이렇게 조작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게 근데 원래 그 조작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7만 엄청 크지 않아요? 그치 맞아. 근데 그 정도 돼야지 하지.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한 1.5배 정도 되는 사이즈. 2배면 사실 2배면 이거 수업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 지금 더 어디까지 걸어가요? 저기까지 걸어가고 이거 지금 저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그때 마시면 길어야 이거보다 1.5배 정도 길 대신에 이제 TV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저 뒤로 한 2배 정도. 그럴 바에 인강 듣는 게 낫지 않아? 나는 근데 이게 또 그래 그 취향의 문제인데 그 실강을 들을 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강은 좀 언제나 멈출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인강은 또 루즈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난 개인적으로 인강을 좀 더 좋아하긴 하지. 멈출 때 멈출 수 있어. 자 하겠습니다. 이제 집합이고요. 집합에서 짜잘한 거 그런 거 설명 좀 뺄 거예요. 예를 들면 집합이 뭔지 이런 건 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집합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일단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포크 몇 개짜리로 표기한다? 3개짜리로 표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하나 더 하자면 집합과 집합 사이. 요건 근데 개념 설명 한 번 더 할 겁니다. 포크 몇 개짜리로 한다? 2개짜리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써야 될지 이걸 써야 될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으면 3개짜리가 가능한 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해. 알겠니?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집합인 경우에는 요 소괄호 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소괄호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소괄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있죠. 얘네들이 요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부분집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시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일단 뭐가 있어요? 원소 집합의 표현 방법은 첫 번째는 원소 나열. 너무 간단해서 사실 설명 안 드릴 건데, 근데 요건 좀 알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소 날법은 원소를 줄 알아 쓰는 걸 원소 날법이라 하는데 가끔 이런 거 있잖아.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우리가 1부터 시작해서 다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 3 정도까지 쓰고 점점점 하고 끝에 이제 100 이렇게 쓰잖아. 오케이? 근데 이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점점점을 쓰려면 우리가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규칙을 알려면 원소가 2개만 있어서는 좀 아쉽습니다. 됐니? 그래서 원소를 최소 몇 개 이상 써줘야 되는 게 사실상 원칙이야. 3개 이상은 써줘야 돼. 이게 뭐 사실 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원소 날법으로 표기하기 힘든 애들은 뭘로 표기한다? 조건 제시법으로 표기한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중요한 건 선생님 봤을 때는 조건 제시법과 그런 거 같아요. 됐니? 또 조건 제시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막대기를 기준으로 힘을 나누죠. 그래서 막대기 앞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애들은 원소들이야. 됐어?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원소. 그 다음에 이 뒤는 이름이 조건 제시법이잖아요. 당연히 원소의 뭐에 대한 얘기? 조건에 대한 얘기가. 조건 제시법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추가해서 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벤다이어 그래.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야? 그림으로 표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벤다이어그램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반 이후로 집합의 중반 이후로 이제 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런 거 막 복잡한 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만으로 이해하면 좀 헷갈립니다. 됐어요? 근데 의외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아? 되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차후에 어려운 문제들은 다 뭐에서 해결할 거다? 벤다이어그램으로 풀 거다 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조건 제시법은 좀 따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법. 자, 조건 제시법 첫 번째는 이제
또 가장 무난한 애들이에요. x가 뭐 10보다 작은 소수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 조건에 맞는 원소 x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원소날법으로 다시 바꾸시면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원소날법으로 바꾸시는 게 여러분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뭐야? 도움이 더 많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원소날법으로 쓸 수 있으면 원소날법 바꿔라. 됐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 3, 5, 7 정도까지가 되겠죠. 어떻게 아니요? 수아야 어디 아팠어? 이렇게 늦었어. 버스를 늦었어. 뭐가 뭐야? 뭐가 나왔어? 너희 다 단톡방 만들었니 나오는? 오늘 가니? 아니? 뭐 이런 거 아니야? 에이 저번에 나만 갔는데 막 이런 거 아니야? 잠깐만요. 제가 이게 왜 어색해졌지 갑자기 분위기가? 네 알겠습니다. 가만 안 둔다. 어려워. 14쪽인데 지금은 집합 그냥 개념 복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고 그냥 쉬운 애들이에요. 원소날법으로 바꿀 수 있으면 원소날법으로 바꾸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부터예요. 두 번째는 x가 1부터 5보다 작은 그냥 실수예요. 여러분들 이걸 자꾸 원소날법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뭐 1, 2, 3, 4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오류 생겨요. 물론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어떻다? 매우 많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 부등호로 표기되어 있을 때는 수직선이 있어요. 됐니?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여기가 A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됐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야? 이제 원소날법으로 표기가 좀 애매한 애들은 뭐로? 특히 그러면서 뭐야?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뭐로? 수직선으로 바꿔서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런 애들이 생겨요. 여기서 참고로 B는 선생님이 만들 때 0이랑 1이라고 했어. 그래서 좀 특이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생님 저희가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게 확실해야 돼. 얘가 뭐라는 거? 이게 원소라는 걸 확실해야 됩니다. A랑 B랑 더한 게 원소예요. 근데 그 A는 어디에 사는 애야? B에 사는 애잖아. 그럼 B를 보면 알겠지만 뭐랑 뭐가 있어요? 0이랑 1이 있지. 그래서 물어볼게. 0이랑 1이라고 하면 0이야? 1이야? 뭐야? A가 될 수 있는 거 0이야 1이야? 그렇죠. 둘 다예요. 알겠니? 그래서 0인 것도 풀어줘야 하고 또 1인 것도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A가 될 수 있는 건 0도 가능, 1도 가능이 포인트야. 됐니? 그 다음에 B가 될 수 있는 건 역시나 0도 가능, 1도 가능. 그래서 둘을 뭐해? 더한 것들을 쭉 나열해서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조그만 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가능하긴 한데 개수가 한 3개만 되더라도 다 만들기 좀 헷갈리실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이런 애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 그려라? 표 그려라. 가볍게 표를 그려라.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애는 뭐야? 0 아니면 1 가능. 됐어요? B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역시나 0 아니면 1 가능. 됐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모한 게 원소니까. 더한 게 원소니까. 됐어요? 더한 거 쓰면 0이랑 0인 경우에 더하면 0. 0이랑 1인 경우에 더하면 1. 1이랑 0인 경우에 더하면 1. 1이랑 1인 경우에 더하면 2.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가시는 걸 추천. 그걸 다시 원소를 보고 0, 1, 2라고 쓰시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 중복되는 거 몇 번만 써요? 한 번만 써요. 여기 되십니까? 아는 거 복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 시험에나 이제 조금 난이도 살짝 중상 정도 되는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올 겁니다. A가 x, y 좀 쉬운 걸 합시다. 2x-y 플러스 1은 0 얘는 완전 결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뭐니까? 이거는 좌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방정식인데 이게 는 0으로 x랑 y로 구성되어 있고 는 0꼴로 표기되어 있는 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뭐야? 직선의 방정식 아니면 원의 방정식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지만 이걸 어떻게 좌표로 하나하나 다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좌표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를 그려라 여러분들? 필기 그래프 그려라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프 그려라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 건데 그 되게 어려운 것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직선 내가 어떻게 그리라고 했니? 무슨 점이랑 무슨 점? 정 두 개를 맞는데 조금만 더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X절편, Y절편을 찍어서 그리시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못 찾고 못 찾으면 돼?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원 하면 뭐야? 중심이랑 반지. 알겠어? 중심이랑 반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X절편은 얘 같은 경우는 Y는 어떻게 쓰시면 돼? 2x 플러스 1이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Y절편은 1이고요. 그 두 개 찍고 해준 다음에 두 개를 뭐야? 쭉 연결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원소가 뭐예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럼 원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요 선 위에 있는 모든 점 하나가 원소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좀 미래를 보고 왔으니까 교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걸 찾으라는 거야? 교집합은 두 집합이 뭐 하는 거 찾으라는 거야? 겹치는 거. 그래 겹치는 거. 여러분들 이름 외우셔야 되겠다. 알겠어? 여기서 버벅이면 안 돼. 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기본 옵션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겹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 만약에 이게 A라는 집합이고 이렇게 생긴 게 B라는 집합이라고 치자면 됐어요? A 교집합 B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점들과 이 점들이 뭐 하는 거? 겹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어디가 겹쳐? 여기가 겹쳐. 그치? 만날 때 찾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봤을 때 여러분들 1번, 2번, 3번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 4번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합인데 저것만 나오는 거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게 나오면 이제 기본적인 직선, 기본적인 원 복습 계속 다시 할 겁니다. 됐나요? 네. 자, 다음에 여기까지 됐어요? 필기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써보시는 게 좋고요. 혹시 뭐 필기할 게 없으시면 얘기하시면 종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많이 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취향에 조금 타는 부분은 없지 않은 얘기긴 한데 여기가 됐나? 지워도 되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됐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뜻을 제발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좀 외우세요.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가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집합 뜻이 잘 써있어. 잘 써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석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가 많은 거야?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은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용어들을 배울 때 선생님이 유난히 좀 틀어서 설명한다든가 좀 유난히 좀 이렇게 좀 외우세요라고 강조하다든가 이런 거는 꼭 외우셔야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안 헷갈려요. 이게 뭐든지 나라는 문제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집합의 뜻 너무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 뜻 외워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 됐어요? 문이 닫혀있는 쪽이 작은 거, 열린 쪽이 큰 겁니다. 이 포함된다는 거 사실 그림으로 보면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푸니까 미묘하게 틀리는 겁니다. 됐어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A랑 B랑 뭐 하는 것까지 같은 것까지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됐니? 오케이? 근데 이제 그걸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너무 길잖아. 그치? 그래서 심플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가라는 거냐면 자, 얘의 뜻은 A의 모든 원소가 어디에 포함될 때 B에 포함되는 걸 확인하면이야. 연두색 뜻 이상도 이하도 없어. 알겠니? 딱 연두색 가지를 보여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A가 1, 2, 3이고요. B가 1, 2, 3, 4라고 하자면 A에 있는 원소 1, 2, 3 여기 있죠? 1, 2, 3 그러면 A가 B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쓰시는 거라는 거야. 됐니? 막 누가 큰애 작네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오해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됐니? 이렇게 푸시는 게 좋고 나중에 리딩을 위해서도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러면 사이즈가 이거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누가 없어? 1이 여기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A가 B에 포함된다고 말하면 돼? 안 돼? 포함된다고 말하면 안 돼.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뜻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누가 누구보다 무조건 커요 이런 뜻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 번째는 둘이 같은 경우죠. 근데 이게 뭐 같은 게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막 그러다가 보면 진부분집합까지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부분집합 자체는 그냥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지만 확인하라고 했지. 다 있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본다는 거야? 아, A가 B에 포함이 돼요 라고 읽으시면 되니? 근데 웃긴 건 어떻게도 가능해? B에 있는 1, 2, 3이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는 둘 다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는 A랑 B랑 생긴 게 어때? 똑같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A랑 B랑 뭐 하다고 있는 거야? 갖다라고 있는 거야. 오케이? 필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집에서 이렇게 보이면 이게 A랑 B랑 같다라는 게 이제 툭 보여야지. 이거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시면 어떻다.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좀 빠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이면 시험이고요. 조금 느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후면 시험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전이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야? 내가 살짝 놓치는 것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빠닥빠닥 써서 외우셔야 되는 거지. 여기는 외우는 단원이에요. 알겠니? 단어 뜻을 안 외우고 선생님이랑 문제 풀려고 하면 대화가 안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그럼 선생님이 A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1, 2, 3까지 쓰자.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A의 부분집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물론 막 다 써도 돼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면 한두 개씩 놓친다고 했지. 그래서 부분집합 찾아주세요 쓸 때는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공집합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원소가 몇 개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딴 개인 집합부터 시작하시는 거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공집합은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부분집합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공집합부터 스타트인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가 몇 개짜리? 한 개짜리. 그래서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원소가 몇 개가 있는 거? 2개 있는 거니까 1, 2가 있고 2, 3이 되고 그 다음은 3, 1, 3이라고 써도 돼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소가 몇 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는 부분집합이고요. 하나하나가 다 부분집합이야. 얘도 부분집합, 얘도 부분집합, 얘도 부분집합 이런 느낌인 거야. 얘를 모아서 부분집합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부분집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가끔씩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 중에서 얘 빼고 원본이랑 얘는 똑같이 생겼죠? 원본이랑. 됐니? 얘를 뺀 나머지 애들 얘네들은 또 부분집합들 중에서 스페셜하게 뭐라고 부른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뭐가 진 부분집합인지는 알아야 문제를 풀 테니 한 번씩 확실하게 필기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이제 진짜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이후부터는 차주부터는 여러분들 그 첫 요 노란색 이게 비교시가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진부분집합이 뭐였죠? 이 노란색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진부분집합이 뭐죠? 이러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는 안 힘들어, 나는 설명되지. 그래서 나야 해주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이제 그게 안 되는 시점부터는 아는 문제도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답답하신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무조건 뭐야? 새로운 개념 있으면 다 외우는 거야. 그냥 오늘은 외워야 돼. 알겠지? 내가 됐나요? 괜찮나요? 됐어요? 그리고 가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부분집합을 구하는 걸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볼 때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 부분집합을 다 구해라는 시험 보실 때는 안 나올 거야.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는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문제집에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하나하나 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뭔가 상황이 변했을 때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고 막 뭐가 빠지고 이런 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알겠니? 훈련을 좀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됐나요? 지워되나요? 네.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다 중요하다고 말하긴 하지만 이게 왜 다 중요하냐면 그냥 수능 문제까지 그냥 다 겉절이로 나와요. 메인이 아니라 집합이 메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찌 풀다 보면은 나한테 부분 집합 계속 구하라는 문제 나오고 부분 집합인데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문제들 나오고 그냥 됐어? 너네들 다 알지라는 느낌으로 나오는 거라 중요하다. 또 진부분 집합의 개수. 수능 표시해 주시고. 수능 표시하면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 수능 안 볼 건데, 나는 내신으로 갈 건데.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게 2학년 때도 필요하고 3학년 때도 필요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개수 공식을 정확히 좀 알아주셔야 되고 오늘은 미안하지만 원리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공식 위주로 좀 갈 겁니다. 자, 아까처럼 부분 집합은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됐니? 그래서 개수를 물어보면 다 구해서 해도 되겠지만 됐어? 해보면 알겠지만 원소가 한 4개, 5개 넘어가면서부터는 일일이 부분 집합을 다 구하기가 어렵다. 너무 힘듭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무엇해서 개수 구하는 것만 공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이니까 외우자 이거야. 이해시켜드렸지만 사실 기억하는 분 별로 없죠? 기억하나요? 부분적 개수가 왜 이해인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해요? 괜찮아요. 근데 물론 사실은 기억하면 더 좋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전 문항에도 있으니까 한번 복습하실 분들은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풀 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그냥 개수 공식에 그냥 적용하시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그거까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조금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이랍니다. 그래서 A의 조금만 더 쓸까? 4, 5.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2에 됐습니까? 지수형으로 표기할 건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수학? A의 원소에 개수 들어가시면 돼요. 됐니? 원래는 짬 나면 설명드릴 건데 이런 거죠. 9구단 이런 걸 하시면서 4, 8은 얼마죠? 그럼 4, 8은 32 할 때 왜 4, 8이 32예요? 4를 8번 더 해요 그러면? 너 진짜 그래? 오야 씨. 아니죠. 진짜 너 한다고?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4, 8이 32가 4를 8번 더하는 거 맞아. 맞아. 그건 맞아.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니? 맞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마다 4, 8은 30 할 때 4를 4 더하기 4 막 이러면은 어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뭔 말인지 다 원리 아는 건 나이스. 알겠어. 자꾸 째려보지 마시고요. 원리를 아는 건 좋아요. 됐니? 그렇다고 실전에서 그런 짓 하면 찐답니다. 됐어요? 하지 말라고. 알겠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4를 8번 더하면 30이라는 걸 외운 거잖아. 됐어? 외워서 그냥 쓰는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치? 그래야 돼. 그게 맞는 거라고. 알겠어? 얘도 마찬가지라고. 이해가셨습니까? 왜 그런지는 처음에 또 시간 되면 또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공식 복습이 위주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외우셔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걸 왜 그때마다 왜 원소가 5개면 이게 5제곱이지를 하면 어떤 거예요? 4, 8이 32를 4 더하기 4 더하기 4 하는 거랑 똑같은 찐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뭘 쓴다는 거? 원소의 개수 쓴다는 거. 원소의 개수 쓴다는 거 필수 암기해 주시고요. 됐니? 그래서 이제 실전적으로 좀 활용하는 연습을 위주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을 다 세겠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 중에서 1이랑 2는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을 세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1과 2를 모두 포함을 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또 셀 겁니다. 됐어요? 위를 보신 분들은 이제 뭐 하는 시간이 되는데 왜 그랬는지만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일단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어려울 게 없죠. 포함을 하지 않으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빼면 돼요. 그렇지 잘하셨어요. 빼면 돼요 그냥. 그럼 원소가 몇 개 남습니까? 3개 남죠? 그래서 이게 몇 제곱? 3제곱. 알면 어려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우라고 그냥 괜찮아. 쓰는 연습하라고. 오케이? 그냥 빼는 거잖아. 너무 직관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이긴 한데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그냥 원소가 5개가 있었는데 포함하지 말라는 몇 개를 빼서 2개를 빼서 앞으로 이걸 좀 더 빨리 그냥 뭐야 2에 세제곱하고 쓰면 되는 거야. 됐니? 이해가셨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뭐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조합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됐어? 설마 포함하니까 더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됐어? 이런 느낌인 겁니다. 우리가 1,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을 써보면요. 이거는 여러분 쓰지 마세요. 알겠죠? 공식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3만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고요. 4만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고요. 5만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1, 2를 포함 안 하는 것에 대한 주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개짜리는 3, 4만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 5가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 5가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3, 4, 5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를 이렇게 안 해도 나온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외우라고.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1, 2를 포함하는 부분 조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에 1, 2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다 내가 뭘 하면 1이랑 1을 이렇게 같이 채워볼게요. 그럼 그 순간 뭐로 바뀌는 거야? 1, 2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연두가 있는 거랑 연두가 없는 건 집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인지 부조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건 맞아요. 됐니? 다른데 개수는 어떤 거야?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 거야? 개수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됐어?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고. 공식이 같다고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됐니? 다만 뭐만 같을 뿐인 거야? 개수가 같을 뿐인 거야. 그래서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않든 결국은 8개지? 그럼 원소 몇 개짜리로 처리하는 거야? 3개짜리로 처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포함을 하는 총 5개가 있는데 포함해야 되는 이거 2개를 똑같이 뭐야? 뺄 뿐인 거야. 오해하면 되는 건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니다. 우연히 공식이 같을 뿐이다. 됐니? 여기가 됐습니까? 그리고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1, 2를 포함하는 건 1, 2를 잠깐 빼고 부분 집합을 만들라는 거야. 흰색 도식. 됐니? 그 다음 거기다가 뭘 하면 1, 2, 1, 2, 1, 2, 1, 2를 다 꽂아주면 1, 2를 뭐 하려는 거야? 포함하는 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개수는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개수만 같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이거 쓰지는 마세요. 이런 거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그냥 약간 이런 장난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1, 2를 포함하지 않는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문제예요. 쓰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왜냐면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1, 2를 포함하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돼. 됐니? 진 부분 집합은 아까 배웠죠? 뭐야? 원본이랑 똑같은 건 빼달라는 거잖아. 그 원본이랑은 1, 2, 3, 4, 5가 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위에서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냐면 1, 2가 이미 없거든. 그러니까 1, 2, 3, 4, 5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됐니? 근데 밑은 어때? 3, 4, 5가 다시 1,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2, 3, 4, 5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부분 집합 써보라는 거야. 써봐야 뭐가 보이지. 맨날 계산만 툭탁툭탁 하지 마시고. 물론 부분적 개수세라는 문제에서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 충분히 있을 거예요.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다 구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한번 구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마지막에 빼기 1을 빼주셔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의 개념이 명한지 안 한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다. 물론 진부분 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알고 있으시죠? 여기 괜찮니? 여기 괜찮아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볼게요. 자, 세 번째가 여러분들 가장 헷갈릴 만한 건데, 자, 집합 A에 똑같이 1, 2, 3, 4, 5라고 할 거예요. 이번에는 역시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번에는 1이랑 2 둘 중에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이거랑 다른 걸 느껴요. 이거랑 뭐가 다른지 아셔야 돼요. 됐니? 얘는 어떤 애인가? 얘는 위에 우리 그냥 빼버린 거. 이건 뭐야? 1, 2가 모두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 옵션을 잘 지키셔야 돼. 1, 2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있다던가 뭐 1을 모두 갖지 않아야지 그냥 우리는 편하게 빼거나 됐어요? 편하게 빼죠. 빼기만 해서 구하진 않으니까 편하게 빼서 계산하지. 됐니? 근데 얘는 뭐가 달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한다 안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여기서 제대로 배우셔야 명제 때 또는이 안 헷갈린다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됐니?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대로 한번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쓰시는 게 더 좋아요. 멘트 이거는. 알겠니? 단순히 공식 외우지 마시고 쓰세요. 1, 2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는 건 이거야. 1이랑 2가 있으면 1은 포함을 하는데 2는 포함을 안 해. 이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은 포함 안 하는데 2는 포함해도 돼요. 그 다음에 1이랑 2를 모두 포함해도 돼요. 이게 뭐 집합으로 표현할 얘기는 아닌데 그럼 이 뜻을 보면은 1은 포함한데 2는 포함 안 하는 0이야. 됐어요? 2는 포함한데 1은 포함하는 0이다. 괜찮아요? 그 다음 1, 2를 모두 포함하는 0이다. 모두를 얘기하는 거 맞니? 그럼 이게 사실 집합을 아니긴 하면 집합으로 보자면 무슨 집합 느낌이 확 나? 무슨 집합 느낌이 확 나야 돼? 합집합 느낌 확 나야 되는 거 맞는 거야. 알겠니? 합집합 맞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적어도 한 개 포함한다는 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수학에서 또는이라는 말로 대신 쓰고요. 됐니? 명제로 넘어가면 이걸 또는으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됐니? 그리고 또는은 집합으로 치자면 어떤 집합 느낌인 거야? 합집합 느낌까지 명확하게 아셔야 한다. 알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읽어야 이걸 집합으로 그리고요. 집합으로 그린 걸 문제로 풀게 되는 겁니다. 명제에서는. 알겠어? 이렇게 됐어요? 명제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긴 한데 여러분들 명제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글로 집합 문제를 내는 거야. 명제는. 한글로 집합 문제를 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집합의 기호가 안 돼 있으면 명제는 애초에 미안하지만 못하고요. 두 번째, 명제하면서 내가 외워주세요 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또는이 합집합이라는 거 못 외우시면 문제 어떻게 풉니까? 그죠? 그래서 자꾸 똑같은 잔소리를 하는 이유예요. 한 번만 잘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외우실 때. 알겠니? 한 번을 잘 넘어가시면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살짝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다 계산하나요 선생님? 물론 해도 돼요. 이 정도 사이즈면 할만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거 쓰지 마라. 이거 지울 거야. 어떻게 하냐면 저봐 1은 포함한대잖아. 포함하면 빼기로 했죠. 얘는 포함을 안 하잖아. 포함을 안 하면 당연히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원수 몇 개 남아요? 저기 보셔야죠. 에이 집합 왜 문제를 안 보니? 원수 몇 개 남니? 그래서 2의 세제곱까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밑에는요 1은 포함 안 하니까 뺄 거죠. 2는 포함을 하지만 뺄 거죠. 개수 셀 때는. 그치? 그럼 원수 몇 개 남니? 그렇죠. 그래서 2의 세제곱 마지막 또 오면 2의 세제곱 8인가요? 다 더하면 3, 8은 20 4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안 풀면 안 돼. 지울 거라고 했잖아. 그치? 머릿속에만 넣어 24라는 거. 이렇게 왜 안 푸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원소를 하나를 더 넣어서 3까지 만약에 그럼 이거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3까지 넣으면 이 사이즈가 이만해? 엄청 커지겠죠? 그럼 그걸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어? 없다는 거죠. 됐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거 보니까 1이랑 2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 빼고 다 썼어요. 뭐가 빠졌죠? 그렇죠. 둘 다 안 되고만 하면 어때? 이거 전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부분집합 전체가 되겠죠. 그 부분집합 쫙 써보면 알겠지만 1, 2가 모두 없는 거 있을 거고요. 그죠? 1 하나만 있는 거 있겠죠? 2 하나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1, 2가 다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래서 써보라는 겁니다. 됐어요? 부분집합을 써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걸 안 써보니까 뭐 약간 좀 느릴 수 있어요. 됐니?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 이게 뭐야? 전체라는 거야. 그럼 거기서 누구만 잘라내면? 얘만 잘라내면 내가 원하는 게 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개수를 세는 데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개념을 배우는 거야. 옛날에 그냥 올곧이 하나 해서 셌죠. 됐니?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체에서 내가 필요 없는 걸 지우는 걸로 개수를 셀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케이? 여집합 때 또 나올 거야 이거는. 그래서 외워놓으시고요. 그럼 전체에서 뭘 빼면 돼요? 여기서는 1이랑 2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걸 빼주시면 됐니? 1, 2가 모두 없는 건 다 날라갔으니까 남아있는 건 뭐겠어요? 1이랑 2 중에 하나는 있겠지. 됐어? 요런 아이디어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별표 쳐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전체는 2의 몇 제곱까지? 5제곱 개가 나오겠죠. 전체 개수니까. 그 다음에 1, 2를 포함하지 않는다면서요. 그쵸? 1, 2를 포함 안 하면 1, 2를 빼면 되겠네.
1, 2 빼면 몇 개 남아요? 원소? 보시면서 대답하세요. 1, 2 빼니까 몇 개 남아요? 원소?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1 빼시면 돼요. 그럼 2의 5제곱은 32고요.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32에서 8을 빼면 얼마? 여러분들 아까 배웠던 28하잖아. 됐어요? 이게 언뜻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아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복잡한 상황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어떤 상황? 굉장히 심플한 상황. 됐어? 그 복잡한 상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외워줘요. 됐니? 됐어? 그럼 1라운드 정도 끝났으니까 이 문제 몇 개만 좀 연습상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집합 나머지 얘기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집합이 좀 유난한 것 같은 문제만 할게요. 어렵지 않은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1번이고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이 참고로 요 교재는 집합을 다 배우셔야 아마 풀릴 거예요. 왜냐면 특별히네요. 합집합, 교집합 중간에 꽂혀 있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91번 보시면 자 A는 1, 2, 3이고요. B는 1, 3, 5, 7 그래요. 근데 B의 무수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 중에서 A라는 모임, 소로소인 부분 집합에 뭘 구하는 거야? 개수죠.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얘는 참 친절하게 근처에 근처에 안 붙어있네.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 이렇게 묶어야죠. 부분 집합이랑 개수를 묶으셔야겠네요. 그죠? 이 부분 집합 개수 구하라는 거 개수 공식을 써야겠구나라는 일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됐니? 근데 A랑 뭐래? 서로소래잖아. 오케이? A랑 서로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겹치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A랑 겹치는 원소가 없으려면 뒤에서 뭐랑 뭐가 집계돼야 돼? 137 개수.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읽히면 되는 거야. 읽히면 되고 읽은 걸 어떻게 써먹을지만 알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결론은 1, 3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서 뭐의 개수? 부분샷 개수인 거라고. 그러면 뭐야? 1, 3 빼니까 남는 거 몇 개? 3개. 안 외우면 이건 완전 못 풀어요. 알겠지? 이게 귀찮더라도 외우자. 외우면 세상 쉽다. 알겠습니까? 네. 전도 말했지만 집합은 중1부 이렇게 자꾸 상처 주려는 거 아닌데 그 도형이 들어가는 것 빼고는 중1들이 이미 다 합니다. 넘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8번 잠깐 볼까요? 98번 98번 네, 지금 풀어보세요. 98번 답은? 답은 마음속으로만 잘 넣어주세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푸는 분들 있어요. 똑똑하다고 쌤이 물어보셨잖아. 그래 알았어. 그렇다 핸드폰을 보는 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잠깐. 다 나왔어요.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이야. 그치? 스팸 전화. 자, 답은 일단은 몇 번? 3번이 맞는데 됐어요? 자, 헷갈리는 번호로 얘기해 주시면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별거 아닌데 틀려서 그렇습니다. 좀 애매한 거 몇 번? 98번. 없어요? 나 넘어가도 돼? 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너지는 웬만하면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문제집만요. 왜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98번 만약에 틀렸어. 그 질문을 해 나한테. 그러면 내가 시너지 와서 다시 풀어보라고 체크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쓱 풀어보면 어때? 그 숙제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나한테 보여줘야 되는 업무는 아니죠.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숙제를 안 해왔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최대는 그냥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 되겠냐? 뭐 내가 너를 때리겠니? 뭐라겠니? 그지? 차라리 맞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지점이 분명히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어. 공부는 니들이 해야 돼. 오케이? 그 나한테 보여주려고 막 일하듯이 꼭 숙제하지 말라고. 알겠어? 일하듯이 숙제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고는 아니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모르는데 질문 안 해. 뭐 대충 그리고 중간에 한두 번 문제는 그냥 답지 보고 그냥 호랑 치고 넘어가. 아니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 누굴 위한 거야? 그지? 누굴 위한?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본인들을 위해서?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나가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이제 다 1학년 2학기고 1학년 때 뭐 나쁘지 않은 분도 있었겠지만 좀 성적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꽤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학원을 왜 다니고 있는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고 물어보고 좀 더 해봐야 뭐 1시간 이상 더 되겠냐. 냉정하게 내가 귀찮은 일이지 너네들 공부하는 건데, 그지? 내가 1시간 남기면 내가 뭐 돈을 받니 뭘 하니. 근데 뭐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느낌을 하라고. 알겠지? 선생님 나무라니까 남는 이런 느낌 말고 아 내가 물어봐야 될 거 있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좀 됐으면 좋겠어. 내신들이 기간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대신 이 주임 얘기를 하는데 시계 안 집어넣어? 시계 맞고 싶어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한숨 쉬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하시고요. 자 또 좀 넘어가서 번 109번 109번 해야 돼. 네 109번 110번도 해야 될 것 같아. 109번만 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얘기하는 건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선생님 가끔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게 대표 이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숙제하다가 나타나면 갑자기 모든 걸 멈춰요. 근데 왜 그래? 그냥 돌아가지고 기억을 보시면 A4에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있긴 하지만 그냥 A4래요. 됐니? 그럼 A4면 거기에다가 그냥 넣으면 되잖아. AN이라는 게 뭐니? N이라는 게 X가 원소래고요. X의 조건은 N의 K제곱의 뭐의 자리겠어? 1의 자리래. 됐어? 그러면 이 A4라는 거는 4에 N 자리에 지금 4가 있으니까 4는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4에 K제곱의 1의 자리 숫자라는 거고. 됐어? 그 K는 무슨 수라고 돼 있고 문제 보시면 그럼 뭐부터 넣으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뭐부터 넣으라고? 그렇죠. 묻는 거야 그냥. 묻는 거. 이걸 왜 물어봐? 그지? 그럼 4의 제곱은 4고 1의 자리 얼마야? 4죠? 또 4야 일단 무서워하면 4. 오케이? 그러면 다음은 뭐야? 4의 제곱하면 되겠지? 4, 4, 16이네요. 맞나요? 1의 자리 하면 얼마야? 6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4의 다음은 세제곱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얼마 이거는? 16, 64. 오? 그럼 다시 4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겠어? 4의 제곱하면 28. 256. 16 곱하기 16 하면 되죠. 그죠? 얘 자리가 된다. 오케이? 그 다시 뭐 와? 6으로 오네? 그럼 계속 뭐만 나오고 있어? 이쪽에 46, 46이지. 하면 되지. 괜찮아? 이런 류는 사실상 질문할 문제는 아니라 됐어요? 그래서 그 아래 니은이랑 디귿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충분히 할만합니다. 네, 해보시고 근데 안 되면 물어봐. 괜찮아. 내가 해보고 틀리는 걸 뭐라는 건 아니야. 그치? 충분히 할만한 문제다. 자, 또 다음에 110? 아니야. 나중에 좀 죄송한데 내가 정할 거야. 아니 좀 상당해 보이는데. 아 그런 거였어? 어쨌든 내가 정할 거야. 자 보시면 선생님이 사실 기대하는 여기 당장은 없네. 나중에 여러분들 숙제하고 질문할 때 나타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됐니?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요. 선생님이랑 이제 합집합, 교집합, 예습합, 사집합 요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우리 지훈이 숙면 중인데 어? 지훈이 왜? 피곤할 수 있어. 집에 안 들어갔어. 자 넘어가서 우리 이제 다음 얘기할게요.
네, 집합의 연산기호. 선생님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선생님 여기가 머리가 비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니 거기 위 여기. 여기? 네. 하얘요. 아, 여기 좀 더 올렸어. 네, 네. 기분 좋을 때 거기 더 올라가요. 기진쌤은 기분 좋으시면 이렇게 뽕 올라가네요.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합집합부터 빠르게. 첫 번째는 일단은 기호 자체는 A 합집합 B라고 쓰고요. 아래로 블록한 컵이 합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어떤 애들을 합집합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두 번째 파트 할 때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장도 이해를 다시 하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왜냐면 명제를 그냥 복습한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예처럼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온 표현이 뭐야? 이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지. 또는이 뭐다? 암기. 됐어요? 또는 뜻은 뭐냐면 이 A의 원소인 A의 원소이기만 해도 되고 B는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야. 또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 됐어? 그 다음에 A가 아닌데 B의 원소인 것도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둘 다 원소인 것도 가능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자 A의 원소지만 B가 아니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원소는 맞는데 A는 아니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마지막으로는 A랑 B랑 동시에 다 된다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합집합이 어떤 거야? 둘을 합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만약에 중복되는 게 생기면 몇 번만 된다는 거? 한 번만 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됐니? 자,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세 번째 건 만약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A의 원소의 개수 더하시면 돼요. 됐니? 그 다음에 뭐의 원소의 개수 더하시면 돼요? B의 원소의 개수 더하시면 돼요. 됐니? 그다음 마지막에는 뭘 빼주셔야 된다는 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빼주셔야 된다. 됐어? 자, 사실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 보통은 그 집합으로 표기해서 한 번 더 해드리는데 그거는 빼고 그냥 심플하게 정리했어요. 중요한 것만.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집합? 잠깐만. 혹시나 찜찜한 마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4번. 순서상 미안해. 번호만 좀 볼게요. 이게 3번이고 사실은 얘가 4번이에요. 3번에는 A가 만약에 원소가 1, 2, 3이야. B는 3, 4야. 그럼 이때 A 합집합 B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1, 2, 3. 3이 두 번씩 하면 몇 번만 쓰라는 거야? 한 번만 쓰시고 4 쓰시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지만 연습을 안 하면 헷갈리니까 잘 외워놓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교집합 봅시다. 교집합은 이름에서만 느껴지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 겹치는 거. 됐어? 그래서 이 겹치는 거를 기호로 표기를 하시면 이렇게 표기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1번 문장에 좀 더 힘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2번부터는 다 아세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합집합 이거 모르세요? 뭐 이거 뭐 살짝 헷갈릴 수 있다 싶지만 기억은 다 나잖아요. 써드리니까. 그치? 이거 못하세요? 아니니까 다 해. 이제 그럼 어디에 힘을 줘야 돼? 읽기에 힘을 줘야지. 읽기에. 됐어? 내가 이걸 왜 하겠니? 됐습니까?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교집합을 의미하는 기호는 뭐겠어요? 그리고입니다. 이제 암기해요. 수학에서 그리고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고랑 달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동시에 뭐 겹치는 뭐 이런 뉘앙스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됐니?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수학 전체를 많이 쓰는 표기를 동시에라는 표기를 좀 많이 씁니다. 됐어요? 또 교집합하면 뭐야? 겹치는 거 동시에.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그림으로 그리시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거야? A랑 B랑 겹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A가 1, 2, 3. B는 2, 3, 4, 5. 이때 A 교집합 B는 겹치는 원소니까 2랑 3. 이거 모르시는 분 없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힘은 어디다 좀 더 주자. 이제는 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셔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야 명제랑 집합을 합치죠. 됐어? 아직도 집합 명제 따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공부하고 계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 여기 있는 식을 좀 응용할 거예요. 이제 요거는 다들 잘 외우시는데
합집합은 합집합대로 그다음에 교집합은 교집합대로 식을 따로 외우시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해요. 됐니?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자 사실 이 공식이거든요. 이거 여기는 교집합이랑 여기는 합집합 자리를 그냥 바꾼 거야. 됐니? 그러면 교집합은 합집합이랑 공식이 똑같습니다. A랑 뭐를 더해? B를 더해. 근데 뭘 빼라는 거야? 이번에는 합집합을 빼라는 거야. 그러면 뭐만 남는다? 교집합만 남는다. 오케이? 그래서 은근히 사용할 때가 많으니까 이제 추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 A의 여집합이고요. 여집합에서부터 이제 슬슬 전체 집합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집합 그리고 X는 A의 원소는 아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기는 하지만 누구는 아니어야 돼? A는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되니 그게 어떻게? 그리고니까 동시.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제 여집합 나오셨던 전체 집합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고 전체 집합은 심플하게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에서 이 전체 집합을 제외한 개념은 필요가 없어요. 되니? 그래서 여기에 누가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A가 이렇게 살고 있으실 텐데 전체 집합이기는 해야 된답니다. 됐어요? 근데 어디는 아니라는 거야? A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껍데기를. 오케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집합에는 그 결론이 뭐야? 이 전체에서 A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잖아. A가 아닌 거. 명제에서 뭐가 아니래? A가 아니다. P가 아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not을 하늘로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필기 여집합은 뭐야? 명제에서 부정으로 연결해서 쓰실 거야. 됐어? 이제 슬슬 명제랑 집합이랑 연결하셔야 돼요. 됐니? 여집합은 뭐야? 부정을 하면 여집합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전체 집합이 1, 2, 3이고요. 4까지 씁시다. A는 3이랑 4인데 이때 그러면 A의 여집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전체에서 누구를 제외했는데요? A를 제외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1, 2 하고 쓰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여집합의 개수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개념만 명확하시면 되니까 전체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서 뭘 잘라내시면 돼? A의 개수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차집합만 앞에 다시 한번 쓸게요. 칸이부터. 차집합이고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차집합은 좀 특별히 좀 잘 외워주세요. 이 차집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래. 이제 합집합, 교집합이랑 여집합까지는 다들 잘 아시는데 차집합으로 넘어오면 조금 뭐랄까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차집합의 뜻은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호예요. A 빼기 B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떤 의미냐면 일단 X가 A의 원소이기는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은 A로 두시면 돼요. 됐니? 근데 그리고는 다른 의미보다는 동시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근데 X는 어디의 원소는 아니라는 거야? B의 원소는 아닌 걸 얘기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A의 원소래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근데 그러면서 뭐는 아니래? 동시에 B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B이기도 한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얘가 날아가면 되겠네. 그래서 남는 건 어디만 남는 거야? 요 부분. 됐니? 그럼 해석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똑바로 안 하죠, 진짜. 네. 자, 해석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외우세요. 됐니? 앞에서 누가 날아갔어? 여기가 날아갔지. 근데 여기가 뭐냐면 A랑 B랑 뭐 하는 부분이 날아가는 거야? 겹치는 부분이 날아가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는 거야? A에서 뭐랑 겹치는 걸 빼라, 얘랑 겹치는 걸 빼라 인 거야. 알겠니? 얘를 빼라가 아니야. 알겠어? 얘랑 뭐 하는 걸 빼라? 그렇지. 됐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그래서 이 상태에서 A 빼기 B, A 차집합 B를 해라라고 하면 빼기라는 표현 말고 차집합이라고 정확히 해주시면 돼요. 빼기가 아니라. 됐어? A 차집합 B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자, 그냥 이거 쭉 줄일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A 차집합 B 하면은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야. A에서야 뭐를 잘라내는 거야? 얘랑 겹치는 거 잘라내는 거야. 얘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얘랑 뭐 하는 거? 겹치는 거. 몇 개 겹쳐요? 4하나 겹치죠. 그러니까 잘라내고 나면 뭐 나오는 거야? 1, 2, 3. 그러면 B 차집합 A는 어떻게 돼 있어? 4, 5, 6에서 A랑 겹치는 걸 빼라는 거야. 뭐가 겹쳐요? 4가 겹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5랑 6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A 차집합 B 핵심은 뭐냐면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나중에 집합의 연산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네 번째 A 차집합 B는 연산에서는 쓰기가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씁니다. 조심하실 건 B 차집합 A는 그런 거야.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겠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에 거에는 교집합 됐어요? 뒤에 있다고 해야되는 여집합 이렇게 외우시면 복잡한 식에서도 심플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 너무 중요해요. 연산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써드리면 다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황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게 편하면 이걸로 푸시면 되고요. 이게 편하면 이걸로 푸시면 되는데 이건 직관적으로 해석할 땐 편해요. 근데 연산이 막 있는 거 있잖아. 막 A랑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막 O랑 여집합하고 이런 복잡한 애들 있지. 그런 거 할 때는 차집합은 연산이 편하다 불편하다? 예, 불편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쓰시는 연습 되니? 그리고 우리 수학 공부하는 애들이 항상 이렇게 가는 것만 외우시는데 어떤 것도 같이 해야 돼? 거꾸로 쓰는 것도 같이 외우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아까 배운 대로 그래서 할 거예요. 아까 배운 대로. 어디에서 A에서 뭘 빼라고? B를 빼는 게 아니라고요. B랑 뭐 하는 걸 빼라고? 그렇지. 겹치는 건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거 빼요. 물론 이제 요거 밑에 것도 있어요. 거의 10문제 중에 8문제는 이걸 풀지만 밑에서 알아두시면 편한 건 이런 해석도 할 수는 있긴 해요. A 합집합 B에서 A 합집합 B니까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뭘 잘라낸 거예요? 왜? B를 잘라낸 거예요. 그렇지? 합집합 B죠. 그래서 거기서 B를 뺐어요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선생님은 용수로 한다. 그래서 밑에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괜찮습니까? 자, 요거 하면서 표 하나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표 하나 그리고 마무리하고 그 표는 저번에 그랬던 건 한번 더 그리시기 바라고요. 됐니? 그 다음에 상근쌤이랑은 집합 연산부터 그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까지만 복습하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서만 하고 이제 집합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정확하게 어디요? 140번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140. 근데 이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명제는 아마 선숙제가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면은 너네 질문 받아주다 보면 명제 진도 나갈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제도 미리 한번 좀 예습을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줍니다. 자, 이거 표 좀 그리자. 필기할 때가 좀 약간 낭낭하게, 많이는 아닌데 약간 낭낭하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표는 우리가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모양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합집합. 합집합 뜻은 아니까 여기서 별로 재밌는 게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A 합집합 B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위 그림상에서는 A 합집합 B 하면 B가 나와야 되죠. 세시간 드릴 테니까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해하는 거, 이 표가 뭔지. 왜냐면 이걸 정말 으다다다다다 외우라고 시키는 건 아니에요. 알겠니?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A 합집합 B를 하면 뭐가 나와? A가 나오죠. 이 상황에 나가는 건 뭐예요? 얘는 A가 B에 포함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거꾸로 B가 A에 포함이 되잖아. 그치?
근데 A랑 B랑 합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뭐가 남았어? B만 남았지. 이런 상황은 언제 등장한다는 거야? B가 더 클 때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외우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연습이 좀 일단 첫 번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걸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보통 이제 숙제 좀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문제는 요거만 나오죠, 요거만. 그럼 뭐가 보여야 돼? 위에 그림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얘를 뜻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그때 이걸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실 분 있어요, 여기서? 없죠? 내가 여기서 이걸 그린 다음에 이걸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실전에서 만약에 까먹었으면 그냥 그려봐, 한 번만 그림. 알겠지? 요 그림 그려보고, 오, 요럴 때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연습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여기가 2번 영역, 여기가 3번 영역인데요. 여기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1번과 2번과 3번을 합친 걸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봐. C를 여기서 A 합집합 B라고 보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입니다. 자, A랑 B랑 지금 요 첫 번째 그림은 어때?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학에서 이런 걸 뭐라고 본다? 수학에서는 이런 걸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근데 이 서로소의 특징은 뭐냐면 겹치는 거, 즉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인 거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A 교집합 B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왔네요. 여기서 A 교집합 B 하면 A가 나오고요. 여기서 A 교집합 B 하면요, B가 나오죠. 자, 집중.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차이 느끼자. 합집합에서는 살아남은 게 큰 거죠. 교집합에서는 살아남은 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작은 애인 거야. 됐어? 그래서 나중에 그림 문제 푸실 때 좀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좀 연습을 해놔라. 알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수계고시나 알겠습니까? 되게 자주 나오는 단골들이죠.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보자마자 딱 대답이 나오셔야 편안하게 풀리는 거야. 자, 그다음 여기서는 A 교집합 B는 2번이에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여집합. 자, 여기서는 A의 여집합이 있는데 A의 여집합이면 얘들아 이거 따로 그리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따로 그리는 이런 느낌인 거죠. A랑 B랑 서로 따로 놀고 계시는 그런 느낌. 됐어? 그럼 A의 여집합이면 여집합 뜻이 뭐였죠? A가 아니면 A가 아니면 여기가 다 A가 아니야. 맞지? 이게 다 A가 아닌 거예요. 여기 여집합 연두가. 그 여집합이 B를 거꾸로 뭐하니? 포함을 하죠. 아니 연두 안에 B가 있잖아. 그러니까 A 여집합 안에 누가 살 수 있는 거야? 안 돼. A 여집합이 누굴 포함하는 거야? B를 포함하는 거야. 괜찮아? 같은 의미로 B의 여집합이 A를 포함하는 경우를 위에로 설명을 해.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연두로 쓰는 건 뭐냐면 자주 나오지는 않으나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연두야. 됐어? 저번에는 사실은 요걸 좀 더 힘을 줬었는데 이제는 슬슬 이제 변방의 것들도 데리고 놀아봅시다. 됐나요? 자, 우리가 이걸 기호로 쓰면 어떻게 써요?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쓰죠. A가 B보다 작으니까. 맞니? 그럼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 그렇죠. 이것도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건 이해가 안 가면 뭘 한다? 그린다. 됐어요? A의 여집합이면 여러분들 A가 아니니까 여기랑 여기 두 가지 영역을 모두 얘기하는 거죠. 연두가 지금 A가 아닌 부분이죠. 그럼 B가 아닌 부분,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부분이니까 여기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어디야? 여기 끝에밖에 없지. 그럼 V체크한 걸 보면 알겠지만 거꾸로 누가 더 많아? 연두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집합을 하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바뀌는 거라고. 오케이? 요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여집합하면 포함이 뒤집혀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B가 A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B의 여집합이랑 A의 여집합으로 하면 역시나 포함 관계가 반대로 바뀌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여긴 여집합 쓸게 재미가 없어서 패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집합. 자,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내가 요것도 색깔 좀 넣자. 여기서 내가 A 차집합 B라고 하는데 이런 뭐가 나오죠? 그쵸. A가 나오는데 어떻게 외우셔야 돼? 이게 왜 A야 하면 되게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B가 없나?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A에서 뭐를 빼는데 B를 빼는데 B를 빼는 게 아니라 B랑 뭐 하는 걸 빼라는 거야? 겹치는 걸 빼라는 거야. 근데 그림 보세요.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뺄 것도 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집합을 정확히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됐어요? 그리고 B 차집합 A는 그러면 여치는 거예요. 그냥 B라고 쓰시면 되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빼기랑 완전 달라요. 우리가 이런 거 있을 때 오해를 물으면 그럼 B가 없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르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로 올게요. 여기서는 A 차집합 B 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이만큼인데 얘랑 B랑 겹치는 걸 다 빼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다 겹치죠, A가 다. 그럼 다 날아가겠지? 맞아요? 그럼 다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네?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B 차집합 A도 역시 그러면 여기서는 공집합이 되겠다. 이거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는 바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연산이 복잡해지니까. 자, A 차집합 B는 어디에 해당하겠어? 1번과 2번이 A인데, 맞아? B랑 겹치는 건 몇 번이야? 2번이잖아. 2번이 날라가서 1번과 2번 중에서 2번 날라가서 몇 번? 1번 하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 차집합 A는 3번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 원소의 개수만 추가로 더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마무리 세워주시면 돼요. 네, 꺼주세요.